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플로리다주 콘도 붕괴 현장에서 닷새째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존자 구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는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붕괴된 건물은 10년 전 보수 공사 비용으로 91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견적을 받을 만큼 심각한 부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독과 낸 주민들에게 상태가 양호하다면서 거짓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환자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5월 4.5% 비율을 보이던 델타 변이 감염자가 6월 들어서 14.5%로 크게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했던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세입자 보호법이 합의됐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는 9월 말까지 연장됐고 미납 렌트비도 탕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기업들과 로컬 정부들의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요구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위한 민원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 예약이 7월 중순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처음으로 해외로 보냈습니다. 페루에 200만 회분의 파이자 백신을 보냈습니다. UCLA와 UC 버클리, UC 샌디에고가 캘리포니아 출신 신입생 수를 늘리기 위해 주정부 예산을 받게 됩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주 멕시코 국경 방문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가주에서 지난 주말을 보내고 오늘 오후에는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오늘 점심시간 일부 지역의 교통 통제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육상 트랙 온도가 높아져서 올림픽 선발전까지 중단됐습니다. 열돔 현상은 캐나다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컨 카운티 그래파인 지역에서 어제 산불이 발생해 1,200여 헥타르를 태우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2%에 머물고 있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5번 프리웨이 통제돼 있습니다. 베니스 비치에서의 홈리스 텐트 등의 철거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상공을 비행하던 대형 열기구가 송전선에 걸리면서 탑승했던 5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한 가정집에서 10살 소년이 실수로 자신에게 총을 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미확인 비행물체인 UFO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외계인 존재에 대한 의문만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논란으로 끝내 사임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불거진 청와대 인사책임론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수석 경질 요구까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 측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KPMG 위men's PGA 챔피언십에서 넬리 코르다가 19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김효주 선수가 10언더파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서부적 결승에서 1승 3패로 몰려있는 LA 클리퍼스가 피닉스 선수와 오늘 5차전을 갖습니다. 오후 6시 피닉스 홈에서 열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마이애미 콘도 붕괴 현장에서 지금 닷새째 수색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존자 구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진 1명을 포함해 사망자는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9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에도 구조와 수색 작업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되면서 콘크리트 더미 등을 드러내는 작업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잔해 깊은 곳에서 생긴 불도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Now you see a lot more activity on top with the equipment coming through and us moving larger debris. So as we see void spaces, that's where they come through, and it's a very, very slow process.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 구조나 생존 신호 감지 소식은 좀처럼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잔해 제거가 속도를 내면서 시신 수습 작업만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150명 이상이 실종자 상태입니다. As of now, the number of confirmed fatalities remains at 9, and we can now report that we have identified an additional 4 of the victims. We're working to notify those next of kin first.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와 수색 작업이 너무 더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소리라도 외쳐 생존자를 찾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일부는 버스를 타고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진척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모두 발견할 때까지 수색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들으신 대로 오늘로 닷새째 수색 작업은 이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명구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옅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현재 사망자 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화재에 이어서 번개 같은 악천후까지 겹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붕괴 콘도와 관련해 $10,000,000 이상의 수리가 필요하다며 건물에 이상이 있음을 지적한 내용의 보고서가 3년 전에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건물 하부에 있는 수영장이 함몰되면서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까지 공개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YTN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3년 전 야외 수영장과 지하 주차장 등 곳곳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조공학 기업인 모라비토 컨설턴츠가 이 아파트 보수 비용을 뽑아봤더니 $910만, 우리 돈으로 10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차장과 현관, 수영장 수리에 드는 비용만 $380만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영장 밑에 있는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 콘크리트 부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And also the parking garage area, some rusting of steel reinforcement and the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elements throughout the whole area. Those are pretty dangerous things, you know. 당시 화를 면한 주민들조차 건물의 중대한 구조적 손상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We weren't sure what was even happening yet. And then when we got down to the garage and saw the water, we couldn't even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here. 이런 가운데 사고난 아파트와 쌍둥이처럼 흡사한 옆동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보수공사를 이미 마쳐 붕괴된 아파트보다 훨씬 상태가 좋다고 자신하지만 짐을 싸서 임시 숙소로 떠난 주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붕괴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같은 디자인으로 1년 뒤 완공한 사실상 쌍둥이 빌딩입니다. 서프사이드 시 당국은 이 아파트에 대해 자발적 대피를 공고했지만 의무적 대피 명령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주요 수치들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금요일보다 더 올랐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어제 일요일은 토요일보다 더 나왔다라고 나왔습니다.
조금씩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숫자, 사망자 숫자, 입원 환자 숫자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난다 싶으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카운티 보건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한 증가세는 아니어도 그래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눈에 띄고 있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할 것도 당부되고 있고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가 전염성이 강해 당초 우려만큼 빨리 확산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견된 코로나 변이로 확인됐고 전염성이 높아 백신을 맞지 않은 주민들에게 더욱더 위협적이라고 발표됐습니다. LA 타임즈가 인용한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 자료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6월 들어 모두 14.5%를 차지해서 전달인 5월의 4.7%와 4월의 1.8%에 비해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기존 변이보다 전염력이 2배나 높고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의 경우 돌파 감염이나 발병으로부터 잘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한 사람은 88%, 입원 환자는 96% 효과를 봤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는 123명으로 밝혀졌고 이 가운데 49명은 팜데일과 랭캐스터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지난 6개월간 LA 카운티에서 사망한 주민 대부분은 모두 미접종자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세가 급격히 둔화하자 접종을 망설이는 중간지대 설득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인 중 약 1억 7천만 명 정도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3분의 2가량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일 백신 접종 건수는 한창 때 300만 회를 상회했지만 지금은 100만 회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적인 중간층 접종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유동적 중간층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정치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공식 접종소 외에도 교회, 학부모 모임, 이발소, 식료품점 등 장소를 확대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 인사를 동원한 백신 접종 캠페인 역시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집중 공략 대상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층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무당파 성향이 강한 청년층이 우선순위입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코로나로 보호해주는 면역 반응을 우리 몸에서 수년간 계속 발동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아침 이렇게 보도하며 이 같은 mRNA 백신을 접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스터 주사, 즉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일으키는 코로나 변이들이 지금의 형태와 매우 달라버릴 만큼 바꿔지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 보장할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백신 접종 전에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은 바이러스가 심하게 변이된다 하더라도 부스터 주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이번 연구를 주도한 미주리주 워싱턴 대학의 엘리 엘레베디 박사는 이 백신으로 생긴 우리의 면역성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는 좋은 신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외에 미국에서 긴급 사용에 허용된 마지막 백신인 얀센은, 즉 잔슨앤잔슨 백신은 이 방식이 달라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박사는 바이러스 매개발 형식의 얀센은 mRNA 형식보다는 면역 영속성이 덜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델타 플러스 변이가 세계 각국으로 무섭게 번지면서 전염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인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정책 전문가 브루스 리 뉴욕 시립대 교수는
포브스의 기구한 글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가 계속 퍼질 것이라며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알파 변이보다 전염률이 60%나 높은 델타 변이가 급속 확산 중인데 이보다도 전염력이 더 높은 델타 플러스까지 퍼지게 되면 상황은 한층 악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일부는 원조보다 약해지고 일부는 강해지는데 델타 플러스가 강해지는 쪽 후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변이의 변이인데 전파력이 강한 기존의 델타 변이 특성에 돌연 변이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미국 크루즈 여행이 1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26일 셀레브리티 크루즈사가 운영하는 선박 셀레브리티 엣지호가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의 에버글레이즈항을 토요일 오후에 출항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크루즈는 7일간 항해하고 멕시코와 바하마를 경유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유료 승객을 태운 여행용 대형 크루즈가 정식 출항하기는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초부터 미국에서 소형 크루즈는 운항을 일부 재개한 바 있지만 탑승자가 250명 이상인 대형 선박이 항행을 다시 시작한 것은 이번 토요일이 처음입니다. 셀레브리티 엣지호는 수용인원의 40%인 1,100여 명만 받았고 운영사 측은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탑승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승무원 전원은 백신을 접종했고 탑승객 역시 95% 이상 접종을 마쳤습니다. 해당 선박이 사전에 모의 여행을 해야만 유료 승객을 태우고 여행할 수 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그래도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브로드웨이 쇼도 15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또 락의 전설 브루스 스프링스턴이 뉴욕 세인트 제임스 극장에서 실내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콘서트는 작년 3월 코로나 확산으로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강제로 문을 닫은 이후 처음으로 열린 브로드웨이 라이브 공연이었습니다. 페이팔 공동 창업자라도 유명한 미국의 억만장자인 피터 틸이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퇴직연금 상품인 로스 IRA에 약 50억 달러를 모아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미국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틸은 로스 IRA에 50억 달러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MBC 뉴스가 보도한 것입니다. 이 틸의 로스 IRA 계좌는 가입 초기 2,000달러도 안 되는 자산으로 시작됐지만 이 틸이 페이팔과 페이스북 창업 초기에 저가에 산 주식을 이 계좌에 넣어둬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이 돼지저금통처럼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모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IRA는 납부금에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1997년도에 도입된 로스 IRA는 납부 때가 아닌 인출할 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초 납입한 자산이 불어난 데 따른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미국 갑부들은 이 계좌를 이용해서 세금 회피를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미국 내 최고 기업 경영자 CEO 대부분이 내년까지 미국 경제가 급성장을 지속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강력한 경제 회복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팍스 비즈니스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의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 내 최고 기업 경영자들 중 77%가 미국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 기조를 향후 1년간 지속할 것을 전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경제가 침체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 CEO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글로벌 대기업의 시설 투자 같은 자본적인 지출이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레프티니프가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비금융 기업 4,100개 회사를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 올해 이들 기업의 자본적 지출이 1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유럽 기업들이 13% 정도 늘어나고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들도 11%와 9.7%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술기업이 17.4%, 생필품 이외의 소비자를 비롯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17.3%, 유틸리티 기업이 13.8%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인텔은 올해 초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2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 소니그룹도 앞으로 3년간 180억 달러를 전략적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내 가계 자산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자산은 13조 5천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가계 자산이 8조 달러 준 2008년을 비롯해 과거 경제 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 최대 증가폭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과 저금리로 인한 증시 활황이 가계 자산 증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 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자산의 증가분이 전체의 44%에 달했습니다. 또 부의 쏠림 현상도 심해져 소득 상위 20%가 가계 자산 증가분의 70% 이상을 가져갔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은 소득 상위 1%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자산 증가는 주로 정부 지원금과 늘어난 실업수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축소되면 높아진 집값 등이 저소득층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라디오 설모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한 오늘 남가주 하늘에는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지나고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10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고, 나머지 지역은 예년 기온에서 5, 6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반짝더위는 높은 습도가 동반됩니다. 캘리포니아답지는 다소 후텁지근한 더위가 느껴지겠고, 여기에 화요일인 내일과 모레 수요일에는 곳곳에 가벼운 빗방울도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7도, 67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5도, 64도, 해안 지역은 70도, 6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곳곳에 강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8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했었죠. 열돔 현상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열돔이 이 서부 해안 지역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부 지역 폭염이 북쪽과 캐나다로까지 확장되면서 곳곳에서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가장 북서쪽에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전자제품 매장은 문을 열기 전부터 에어컨을 사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We had 3 that were available to customers. That's all we could get. I apologize. We were supposed to get more in. 일요일 시애틀은 40도씨를 기록했는데, 시애틀에서 화씨 100도, 즉 37.8도씨를 이틀 연속 넘은 건 1894년 기록을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워싱턴주 바로 아래 오리건주에 있는 유진에서는 일요일 오후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을 위한 육상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무더위에 7종 경기 선수 1명이 쓰러져 휠체어에 실려 나갔고 관중들은 대피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43.3도씨까지 올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미국 육상 경기 관계자는 트랙 표면 온도가 65도씨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일요일 44.4도씨를 기록하며 전날 세운 역대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And we thought, because Portland is in the northwest, it'd be nice and cool. It might even be raining. And we get here and it's so hot. And when we check the weather back at home, it's nice and cool. So. Irony. 미국 북서부와 국경을 접한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리턴은 46.6도씨를 기록하며 캐나다 전역을 통틀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캐나다 기후학자는 현재 두바이보다 캐나다 서부가 더 덥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염은 상공의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미국 서부에 자리 잡은 열돔이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열돔의 강도는 수천 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드문 현상이라며 당분간 최고 기온 경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섭씨로 보도를 해드려서 약간 이해하는데 어려우셨죠? 118도, 121도 지금 서부 북쪽 해안 지역이 기록하고 있는 온도입니다. UC 계열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UCLA와 UC 버클리, UC 샌디에고로 하여금 유학생과 타주 학생을 줄이고 캘리포니아 출신 학생을 늘리도록 하는 주정부 예산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들 세 개 캠퍼스는 늘어나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학생 수만큼 주정부 예산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효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선보인 가주 예산 수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UC 계열 대학 중 지원자가 가장 많은 UCLA와 UC 버클리, UC 샌디에고 이들 캠퍼스는 가주 출신 신입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유학생과 타주 학생, 신입생 수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UC 계열 캠퍼스는 신입생 수를 6,230명 더 늘려야 합니다. 주정부의 이 같은 조처는 올 가을 학기 UC 계열 대학에 가주 출신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지원자 상당수가 대기자 명단에 오르거나 불합격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UC 계열 입학 사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UC 계열 중에 인기가 높은 UCLA와 UC 버클리, UC 샌디에고의 경우 가주 출신 신입생 지원자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주정부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시작해 5년 동안에 걸쳐 이를 세 개 캠퍼스로 하여금 유학생과 타주 신입생 수는 줄이고 대신 가주 출신 신입생 수를 늘리도록 하고 이로 인한 대학 측의 재정적인 손해를 메우기 위해 줄어드는 유학생과 타주 신입생 한 명당 3만 달러를 주정부가 UC 측에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세 개 캠퍼스에서는 1년에 가주 출신 신입생 수가 900명씩 늘어나 5년 후에는 가주 출신 학생 수는 4,500명이 추가됩니다. 수정된 주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또 주정부는 올가을 13만 3천 명에 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에게 캘 그랜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5,4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또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는 중산층 학생들에게도 학비 외에 의식주 경비를 보조해주기 위해 추가로 5억 1,5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 캘리포니아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세입자 보호법이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합의됐습니다. 또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미납 렌트비도 탕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6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세입자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와의 새로운 합의안은 세입자 퇴거 유예 기간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2020년 4월부터 올 9월 30일까지 미지급 렌트비 및 공공요금을 주정부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납 렌트와 수혜 대상자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진 않았지만 주정부는 약 50만 명의 세입자에게 1인당 1,400달러를 제공하는데 약 5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52억 달러는 연방정부의 코로나 지원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계산입니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 저소득층 주민들이 납부하지 못한 공공요금이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미납 렌트와 공공요금 충당을 위해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7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의회는 개빈 뉴섬 주지사 합의안을 만료일인 30일 이전에 주의회 표결에 붙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가스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화당계 가주 의원들이 유류세 면세 또는 감면을 요청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76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상이 예고돼 있어 현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9명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유류세 면세나 세금 감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이 서한에는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1-22 회계연도에 유류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에 따른 부족한 세수는 주정부 일반 예산에서 충당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텍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운전자는 1갤런 주유 시 유류세와 각종 수수료로 인해서 62.47센트나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갤런당 0.6센트 오르게 되면 가스 1갤런을 주유하는 데 붙는 세금은 무려 51.5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주정부는 이 세금을 통해 2022년 회계연도에 8,3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비시민권자도 카운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카운티 공무원 채용 요건 중 시민권 요구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 위원장과 실라쿠엘 슈퍼바이저가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솔리스 위원장은 LA 카운티는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 커뮤니티라며 카운티 정부는 지역 최대 고용주로서 카운티 공무원들도 커뮤니티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시민권 요건이 노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88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LA 카운티 거주하고 있으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 민원 예약이 폭주해 당분간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미국 내 재외공간 민원 예약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예약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LA 총영사관에 미리 민원 예약을 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당분간은 격리 면제 신청을 비롯한 여권이나 비자 같은 모든 민원 업무 예약이 이 재외공간 방문 예약 웹사이트에서 불가능합니다. 7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LA 총영사관 측은 어제 기존보다 민원 예약 가능 인원을 대폭 늘려서 일단 7월 16일까지 약 1,500석을 열어놓았고 이미 자리가 모두 채워진 것이며 LA 총영사관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인력을 총동원은 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일단 7월 16일 이후 예약은 아예 열어놓지 않아서 날짜로 볼 때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예약 가능한 날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이민법원들에서 케이스 처리 적체 현상이 심해져서 이민법원 히어링 대기 기간이 평균 54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이민 통계에 따른 것으로 이민법원에 계류된 케이스 차례가 오는데 무려 평균 4년 반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더 걸리는 상황들도 있죠. 이 같은 이민법원 적체 현상은 최근 남부 국경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기 있기 때문으로 현재 이민법원에 밀려있는 난민 신청 케이스가 130만여 건에 달하고 있어 이민 판사들은 적체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LA국제공항 LAX에서 이륙하려고 게이트를 떠나 이동하고 있는 여객기에서 한 남성 승객이 조종실에 침입하려다 실패하자 갑자기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연방수사국 FBI가 용의자가 이 비행기 납치, 즉 하이제킹을 시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승객은 지난 25일 오후 7시경 스카이웨스트 항공 소속의 이 여객기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향하기 위해서 활주로로 이동할 때 갑자기 조종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조종실 진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여객기 문을 열고 비상 슬라이드를 펴고 활주로로 뛰어내렸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이 승객이 공항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는 현재 이 승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광용 열기구가 송전선에 걸려 추락하면서 5명이 숨졌습니다. 이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상공을 비행 중이던 열기구가 송전선에 걸리면서 승객이 탄 탑승칸이 풍선 부분과 분리돼 추락해 불이 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열기구에 타고 있던 4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열기구 조종사를 포함해 남성 3명, 여성 2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열기구가 송전선에 걸린 원인을 찾고 있고 한 당국자는 특히 돌풍이 부는 순간에는 열기구 조종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훈훈한 소식입니다.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승객이 함께 탑승했던 의대생 2명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미국 루이지아나 주립대학교 LSU 보건과학센터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국에서 그리스로 가는 항공기에서 의료적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마침 함께 타고 있던 루이지아나주 주립대학교 의대생 2명이 직접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여성 승객이 쓰러지자 승무원이 의료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자 이들 젊은 예비 의사가 응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페덱스와 UPS가 양분하고 있는 배송 시장에 로컬 운송업체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텍사스의 론스타 오버나잇은 자동화 설비 투자로 물류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고 오클라호마의 LSO는 9월 초 서비스 지역에 5개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인터넷 시장, 이커머스 시장에서 페덱스와 UPS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낮아진 틈새를 이 업체들이 로컬 운송업체들이 노리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의 각 지역 소식입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뉴욕주 내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들의 주류 배달과 테이크아웃이 더 이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주류국은 주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이 뉴욕주 내 요식업소들의 주류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허용 규정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5일 자정부터는 요식업소에서 주류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2021-22 회계년도 행정 예산안에서 주민 재산세 인상률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펠팍 타운회의 원래 회의에서 4월에 상정된 행정 예산안 조정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최우수 공립고등학교인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 TJ고의 올해 아시안 합격자 비율이 54%로 예년에 65 내지 75%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합격자의 11%는 라티노, 7% 흑인으로 예년에 비해서 늘었고 예년에 비해 흑인 합격자 비율은 1-2%에 불과하면서 백인의 경우 22%로 종전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마린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집단 감염 사태는 샌안셀모와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발생했고 총 32여 명이 감염됐으며 모두 백신 미접종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병원에 입원한 후 회복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노바토 한 학교에서 총 25명이 감염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해변에서 수영을 하던 한 남성이 백상아리의 공격을 받고 크게 다쳤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35살의 남성이 샌프란시스코 인근 크레이웨일 코브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백상아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북가주 샌마티오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26일 오전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다가 최대 2m 40cm 크기로 추정되는 백상아리의 오른쪽 다리를 물렸습니다. 남성은 겨우 헤엄을 쳐 도망쳤고 이 소방국의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애틀 소식입니다. 시애틀 한인회가 이 미국 스몰 비즈니스 지원 비영리 단체와 손을 잡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상공인 및 창업 희망자 등입니다. 미국 기업이나 관공사 등에서 활약하다 은퇴한 경험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스몰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이 비영리 단체와 시애틀 한인회가 손을 잡고 이 같은 세미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7월 24일 온라인 화상회의 툴인 줌을 통해서 서비스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가 7월 8일부터 미국 본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백신 여권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서 하와이주에 들어올 때 열흘간의 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7월 8일부터는 하와이주 내 사회적 모임 인원 제한도 모두 완화됩니다. 멕시코만과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 섬들에서 해안 침수가 가장 빠르게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와이 주립대가 자연기후 변화전을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폴 조지 가지고는 힘들겠다. 체력적인 저하가 눈에 띈다. 안타깝다 폴 조지. 클리퍼스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피닉스 선즈에게 4차전에서도 패하면서 스테이플 센터에서 1승 1패 성적을 기록하고 다시 피닉스 선즈 원정 경기를 오늘 시작합니다. 시리즈 전적 1승 3패로 뒤져 있는 LA 클리퍼스 오늘 오후 6시 피닉스 선즈의 홈구장에서 5차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5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지면 여기까지 플레이오프 올라온 것에 만족하고 짐을 싸야 되고요. 오늘 승리하면 다시 6차전은 홈인 스테이플 센터로 돌아오게 됩니다. 김효주가 KPMG 여자 PJ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하면서 이변 없이 도쿄올림픽 출전을 확정지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한국 선수에게 주어진 올림픽 4장의 티켓 중 마지막 한 장은 여자 PGA 챔피언십을 공동 3위로 마친 김효주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는 고진영과 박인비, 김세영, 김효주가 출전해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합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아쉬움이 좀 안 남는 대회가 오랜만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우선 자신감을 찾은 거에 대해서 확실히 샷에서 느껴져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미국의 넬리 코르다는 2위를 세타 차로 여유 있게 제치고 2주 연속 우승해 시즌 3승째를 신고했습니다. 통산 6승과 메이저 첫 승을 기록하며 LPGA 강자로 떠오른 코르다는 고진영이 23개월 동안 지켜온 세계 랭킹 1위 자리도 빼앗았습니다. 미국 선수가 세계 1위에 오른 건 2014년 스테이시 루이스 이후 처음입니다. So I don't know. Honestly, right as I turned pro, like that's honestly, I don't even know. I've just been constantly trying to inch towards that, and to finally get it is amazing. PGA 투어에서는 연장전을 2시간 넘게 치르는 대혈투가 벌어졌습니다. 해리스 잉글리시는 생애 첫 우승을 노렸던 크레이머 히콕을 연장 8번째 홀에서 버디로 꺾고 통산 4번째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PGA 투어에서 8차 연장전은 1949년 있었던 11차 연장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긴 연장 승부였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6월 2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유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